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힘이 세거나 인성이 강하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일까? 리더 능력은 어떻게 측정할까? 20세기 후반에 가장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은 그다지 인성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등장했다. 사람들은 들에서 선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작고 간절한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물론 그 말도 맞다. 하지만 그녀는 전 세계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리더였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이끌 수가 없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왜 테레사 스니는 진정한 리더인가? 테레사 스니가 마더 테레사의 단순한 길을 출근하는 것을 도왔던 루신다 바르디는 그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다. 테레사 스니는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곧바로 행동에 돌입하고 또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고 세계 각지로 조직을 확장하는 절두절미하고 에너지 넘치는 기업가였다. 테레사 스니가 설립하고 이끌었던 조직은 사랑의 선교 선교회 당시에 다른 가톨릭 단체들은 대부분 쇠퇴하고 있었지만은 이 단체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그녀의 생전의 회원 수가 4,000명을 넘었다.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숫자다. 이 회원들은 그래서 스니의 지휘 아래 525개국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인도의 길 걷다 한 곳에서만도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시설, 한센병 환자를 위한 센터, 극빈자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요양원, 혈액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시설 등 수많은 기관 설립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그래서 처녀가 뛰어난 리더가 아니었다면 이런 조직을 만드는 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어떤 문화나 계급에 속해 있던지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작가이자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인 패기 누나는 1994년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테레사 처녀가 한 연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워싱턴의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개신교인, 가톨릭 교인, 유대인 수천 명이 자리에 섰다. 테레사 처녀는 신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고 청중은 모두 깊이 공감했다. 그러나 연설이 이어지면서 테레사 처녀의 어조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양로원에 계시는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전하고 있나요? 그들에게 매일 기쁨과 보살핌을 드리고 있나요? 그러자 객석에 앉은 베이비 부모 세들이 자세를 거쳐서 앉기 시작했다. 제 생각에 오늘날 가장 큰 경악에 파괴되는 낙태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왜 이렇게 단언 어조로 설명했다. 1, 3초 정도 침묵이 걸렸다. 곧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빈 클린턴의 동기와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고 부통령 대회는 마치 마담 투소에 전시된 밀랍 인형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트리스 수녀는 연설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연설을 모두 마쳤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오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런 연설을 했다면 청중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어쩌면 연설자에게 야유를 원하거나 초롱하거나 손을 자리를 떴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에서 연설한 사람은 다름 아닌 테레사 소녀였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의견에 반감이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연설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그녀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왜 그랬을까? 그녀가 진정한 리더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가 말하면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영향력, 그 자체이다. 우리는 리더십을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리더십을 오해한다. 1970년대에 처음 리더십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을 때 내가 가장 애를 먹었던 일은 참가자를 모으는 것이었다. 그만큼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했다. 나는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없어. 이미 리더이니까. 이미 리더십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었다. 반면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나는 리더가 아니니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리더십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리더십의 5단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휘는 리더십의 가장 낮은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상으로 주어지거나 임명되거나 부과되는 게 아니다.
리더십은 오직 영향력을 개발하는 데서 나오며 영향력은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다. 직접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 리더십의 5단계는 바로 그 과정을 인내하는 이정표다. 우리가 리더라는 지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은 시간, 즉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다.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사람들은 리더십을 여러모로 오해하고 있다. 리더십이고 영향력이라는 내 말의 영향력과 유명세를 혼동하는 것이다. 누구나 텔레비전, 음악, 영화 등을 통해서 유명인이 될 수가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수백만 명을 끌어모으거나 게시물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리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명해지는 일과 리더가 되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에게 깊은 흥미를 보인다. 하지만 그 인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을 바꾸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런 영향력은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래된 리더십을 연구해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5가지 소개하면 리더십은 관리다.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관리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리더십에 대해서 썼다고 주장한 책이 실제로는 관리를 다룬 책이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리더를 따르게 하는 힘이다. 하지만 관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레이슬러의 회장이자 CEO였던 리 아이아코카는 이런 냉소적인 말을 남겼다. 때로는 최고의 관리자조차 큰 개를 끄고가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개가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지 알 때까지 기다리다가 비로소 데려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리더인지 관리자인지 파악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관리자는 기존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영향력이 필요하다. 리더라는 지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은 시간,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다. 리더는 기업가다. 사람들은 기업가는 모두 리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기업가들은 사업의 기회를 찾고 발굴하는 일에 능하다.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가가 사람들을 잘 이끌고 관계에 능숙한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가가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파트너를 맺으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리더십의 본질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풍부한 지식과 높은 지적 능력을 지닌 이가 리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유명 대학을 방문해서 우수한 두뇌의 과학자나 철학자들을 만나보라. 지적 수준과 능력은 말할 수 없이 뛰어나지만 사람들의 이끄는 능력은 극히 형편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적 능력이나 교육 수준이 리더십과의 동의어는 아니다. 리더는 개척가다. 또 다른 오해는 대중 앞에 먼저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어떤 일을 최초로 해냈다고 남들을 이끌 수는 없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랐다. 그 역사적인 등장에 성공해서 1953년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그의 뒤를 따라 똑같은 위협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 그렇지만 힐러리는 리더가 아니었다.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을 때도 그는 등반대의 공식 대장이 아니었다. 등반대장은 존 헌트였다. 힐러리가 1958년 영연병 남극 탐험대의 일원으로 남극을 탐사했을 때도 탐험대 리더는 비비언 폭스였다. 리더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만 해서는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뒤를 따라서 조직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일과 사람들을 선도하는 일은 같지가 않다. 리더십은 지위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리더십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리더십이 지위에 근거한다는 생각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혹시
나쁜 상사를 따르기를 거부한 적이 있는가? 팀이나 위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 때 사람들이 따르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휘가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주지 않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지휘는 리더가 될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스탠리 허브티는 이렇게 말했다. 지휘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휘를 만든다. 지휘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휘를 만든다. 스탠리 허브티. 영향력이 리더십의 증거다. 진실을 말해요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TV의 게임 쇼다. 게임 진행 방식은 이렇다. 쇼가 진행되면 3명이 등장해서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 중에 하나만이 진짜고 둘은 가짜다. 2명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돌아가며 3명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맞히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를 골라내는 일은 이보다 훨씬 쉽다. 자신 리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마라. 자격증이나 지위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이라. 리더십의 증거는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바로 그 영향력의 법칙을 배웠다. 당시 나는 각종 자격증과 대학 졸업증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관련 일을 처음 접속한 이사회에서 나는 이 회사의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아챘다. 클로드라는 이름의 농부였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사람들은 제안에 존중했다. 그가 이끌면 사람들은 따랐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먼저 클로드에게 영향을 미쳐야 했다. 그러면 그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현실에서 영향력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영향력을 만드는 7가지 요소는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살펴보면 누군가는 항상 이끌고 누군가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은 리더를 알아보는 눈을 갖추기 시작한다. 리더는 금방 눈에 띈다. 지위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리더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 성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내적 성품에서 시작이 된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서 수많은 초청자가 몰려드는 이유도 그의 성품에서 진정성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향력은 그 어떤 사람인가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 관계.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다. 따라서 리더는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튼튼할수록 리더십의 잠재력도 커진다. 나는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를 맡게 되면 곧바로 인간관계를 쌓는 일부터 시작했다.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면 조직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지지. 당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 리더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리더는 어떤 일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며 타이밍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 지식만으로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지식이 없다면 리더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나는 새로운 조직을 맡을 때마다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조직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직관.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리더가 되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를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리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와 리더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도 직관이다. 리더는 조직의 활기, 직원들의 사기, 타이밍, 처직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도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방법을 찾는다. 경험. 당신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과거의 어려운 일을 겪고 해결했던 경험이 많을수록 리더가 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준다. 경험. 과거의 성공. 당신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리더로서 지금까지 거둔 성과처럼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처음 리더의 자리를 맡았을 때 나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성공 경력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리더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쌓였다. 능력. 당신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사람들 리더가 무엇을 해낼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을 성공으로 끌지를 궁금해야 한다. 강제력 없는 리더십. 순수한 영향력만으로 남들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다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이끌어보자. 그 이유는 이런 조직에서 누구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직급이나 지위가 없다. 급여뿐만 아니라 특전도 주어지지 않는다. 기업의 직원들이 회사의 협조적인 이유는 그 일에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원봉사자 조직에는 리더십이 영향력이라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작동한다. 16대 헤일이 오버스들은 이렇게 말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힘의 핵심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힘의 핵심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있다. 최근에 이렇게 강조력이 없이 영향력이 없다면 리더가 아니다. 영향력이 법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일화다. 린컨 대통령. 하루는 링컨이 10여명의 부대원을 인솔해서 들판으로 질러 행군하고 있었다. 행군 도중에 병사들에게 이런 관문을 거쳐 들판의 다른 쪽으로 나가도록 명령해야 했는데 이후에 군대에서 그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다른 장교들은 실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점점 높은 계급으로 진급했지만 링컨은 정반대였다. 대위로 복무를 시작했음에도 지휘는 리더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영향력의 법칙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중에 군 생활을 마감할 무렵에 링컨은 자신에게 꼭 맞는 지위를 찾아냈다. 바로 이등병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자신과 미국을 위해서는 천만다행으로 링컨은 영향력 문제를 결국 극복해냈다. 군대 복무를 마친 뒤에 링컨은 일리노이주 의회와 연방의원에 진출했지만 처음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경험을 쌓은 끝에 사람들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자 매우 역사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 리더십에 관해 내가 좋아하는 개헌이 있다. 바로 남들을 이끈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저 산책일 뿐이다 라는 말이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다. 이것이 영향력의 법칙이다.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남들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저 산책일 뿐이다. 영향력의 법칙 실천 매뉴얼. 리더십에 관련해서 아래의 7가지 요소 중에서 당신은 주로 어떤 요소에 의존하는가? 성품, 관계, 지식, 직관, 경험, 과거의 성공, 능력, 점수가 낮은 요소가 있는가?